안녕하십니까? 숭받는 뉴스쇼의 아나운서 안선우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숭실대학교 총학생회와 언론사국의 협업 컨텐츠. 이번 영상에서는 SSBS가 새로운 컨셉 숭받는 뉴스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숭실대학교 63대 총학생회 플러쇼의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 나누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숭실의 우리를 더하다 63대 총학생회 플러쇼 총학생회장 박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숭실의 우리를 더하다 플러슈 제63대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류예진입니다. 1년이라는 임기 중 절반이 지나가고 2학기가 시작된 지금, 그동안 플러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다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신 있으신가요? 네, 자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자신 있는 모습이 끝까지 갈 수 있을지 한번 다 같이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플러시가 내세웠던 23학년도의 대표적인 공약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총학생회장님, 주요 공약들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저희 플러쇼의 주요 공약으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카테고리로 쳤을 때 학습권, 그리고 시설, 그리고 캠퍼스 라이프 이렇게 세 가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먼저 학습권을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학사제도 개편 대응, 그리고 중장기 발전 계획 등을 학교 본부와 논의를 하였고, 그리고 완전한 대면으로서의 23년도를 위해서 시설 개방, 그리고 시설 유지 및 보수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모두 다 대면으로 나와서 수업에 참여하는 만큼 좀 더 다양한 대면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혹시 지금까지의 공약들은 과연 얼마나 이행이 되었을까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인터뷰에 나오기 전에 한번 점검을 해보았는데요. 약 50% 정도 이행이 된 상황입니다. 50%면 딱 절반인데요. 그렇다면 임기가 끝날 때까지 몇 퍼센트를 채워질 수 있을 것 같나요? 일단 당연히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100%를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공약들로 봤을 때 현재 나머지 50%가 진행이 아예 안 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 진행을 시작을 했고 모든 사업이 다 출발은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00%를 채우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수만 명의 숭실대학교 학생들이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학기 동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총학생회장님, 1학기 동안의 활동 중에 우리 플러슈 이것만큼은 칭찬해주고 싶다 싶을 만큼 잘했다고 생각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저는 아무래도 이번 연도가 대면으로 진행이 되었다 보니까 캠퍼스 라이프를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캠퍼스 라이프를 돌려놓은 것에 좀 집중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입학식이나 뭐 제주 비행이나 아니면 봄축제, 전체 간부 수련회, 그리고 최근 방학 때 줍깅 같은 활동을 진행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학우분들께서 대면으로 많은 학우분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장을 만들었었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이 가장 뜻깊었던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캠퍼스 라이프를 활성화하시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반면에 아쉬웠던 점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번 학기에 있었던 학점 공동구매와 관련돼서 저희의 부주의가 있었어서 그 부분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아요. 지금은 다행히도 공동구매했던 학점들 무사히 잘 배부하고 있고 아마 다음 학기 전까지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있을 2학기에는 저희 이렇게 부주의한 일이나 뭐 실수하지 않고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수를 줄여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히셨는데요. 2학기 때 실수 못 줄이면 학생들 애탁해도 됩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실수 꼭 줄이겠다고 하셨으니까 학생 여러분들 응원의 말씀 많이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번엔 총학생회장님께 플러시의 활동에 대한 학우분들의 요청사항과 여러 의문들에 대해 같이 이야기해드려 보겠습니다. 네, 먼저 도서관 개방 문제인데요. 도서관을 24시간 운영해달라, 아니면 적어도 시험 기간에라도 전면 개방해달라는 학우들의 요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 플러쇼도 이번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도서관 24시간 개방이 있던 만큼 도서관 개방에 있어서 되게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365일 개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력 문제나 예산 문제가 좀 큰 것 같습니다. 365일 개방을 했을 때 실제로 경비원 분들이나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충원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전기세, 가스세 그런 것들 관리 비용만 하더라도 되게 많은 비용이 더 추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계속 논의를 하고 있지만 365일 개방은 조금 논의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생들이 지금 시험 기간에 지하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하보다 지상층을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런 니즈가 더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험 기간 지상층 개방이 있어서 지상층 개방만을 위해서 인력을 확충하거나 아니면 관리비 같은 거 좀 더 충원해 달라고 요청을 드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력 충원 부분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도서관과의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지상층 시험기간 야간 개방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힘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꼭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많은 수도권 대학들이 시행하는 1,000원의 아침밥 사업이 왜 도대체 숭실대학교에서는 진행되고 있지 않냐, 그 이유를 궁금해하는 학우분들이 많은데요.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을까요? 먼저 1,000원의 아침밥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학교에서도 그리고 총학생회에서도 많이 좀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유관부서들과의 좀 논의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실질적으로 생협에서 식당을 관리하는 아침밥을 진행하는 생협에서 좀 인력 충원의 문제 등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 학기에는 시행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대신에 저희가 2학기 때 새롭게 플러슈에서 1,000원 김밥 사업, 조식 사업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1,000원짜리 김밥을 다시 한번 부활을 해서 좀 더 퀄리티 있는 조식을 배부해 드릴 수 있도록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50개 정도씩 1,000원의 김밥을 2학기 평일 내내 좀 즐길 수 있도록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어서 나중에 카드뉴스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의 김밥의 부활이라 군침이 싹 도는데요. 학우분들의 기대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네, 세 번째로는 특정 학과의 전공 과목 및 교양 필수 과목들의 여섯과 분반의 부족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매 학기 수강 신청마다 계속해서 말이 나오고 있는 그런 문제 같은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분반이나 여섯 부족 문제는 매 학기마다 학우분들께서 문제 제기를 해주시는 아주 수강 시청의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이번 학기에는 그 여섯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단과대학 운영위원회나 단과대학 학생회를 통해서 사전에 분반 수요 조사를 진행을 하여서 얼마나 여석이 모자란지, 얼마나 많은 학우분들이 이 수업을 원하는지를 사전에 수요 조사를 통해서 학사팀에 해당 정보를 공유를 해서 좀 해결을 하려고 노력한 바 있고요. 사전 조사를 통해서 해결된 과목도 있는데 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은 과목들도 있어요. 이런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수강 신청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이번에 좀 빠르게 진행을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사전의 수요를 또 조금 더 확보를 한 다음에 정점 기간에 그 분반을 확대를 하거나 여석을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고, 분반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도 학사팀이랑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더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1학기 동안 학생회관이나 조만식 기념관 등등의 몇몇 건물 내에서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한 문제들이 여러 차례 발생한 바 있는데요. 생각해내신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대면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아무래도 학교에 유동 인구가 많아졌고 그로 인해서 쓰레기 양도 되게 많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모 기업과의 컨택을 통해서 이제 자원순환이 가능한 쓰레기통을 추가 설치하는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한다면 지금 설치된 쓰레기통의 과부하를 좀 줄이고 자원순환이 가능한 형태의 쓰레기통을 통해서 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이제 환경미화 노동자 분들의 그런 과도한 업무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좀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곧 총학생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고 여러분, 플러시에서 구상한 기발하고도 명쾌한 아이디어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플러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주세요. 팔로우. 네, 그럼 다시 질문의 화살을 이번엔 총학생회장님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교 마스코트는 슝슝이, 기념품 샵에는 백마, 작년에는 션이, 올해는 숭식이, 헷갈릴 정도로 굉장히 많은 마스코트가 존재하는데
총학에서는 왜 매년 새로운 마스코트를 만드는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먼저 총학생회에서 마스코트를 만들고 활용을 하는 이유는 총학생회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학우분들께 좀 더 친근하게 다가가고 접근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마스코트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1학기 때 고민을 했었던 적이 있어서 마스코트 단일화를 위해서 학교 본부와 논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네. 실제로 마스코트 단일화를 했을 때 총학생회만의 기조를 담거나 아니면 사업의 방향성을 담기가 좀 어렵겠다라는 판단이 들었고 약간씩의 제약사항도 좀 생기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단일화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작년 총학생회 마스코트를 이어서 계속 활용을 해서 그래도 총학생회 마스코트는 계속 똑같다, 이런 동일하다라는 느낌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션이 같은 경우는 작년 총학생회 이름 선을 따라서 만든 것이기도 해서 그래 좀 활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플러슈와 좀 관련이 없는 그냥 새로운 숭실대 총학생회 마스코트 숭시기를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64대 총학생회 분들이 이 마스코트 활용을 원하신다면 저희도 남겨놔서 인수인계를 잘 해서 끝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혹시 개인적인 궁금증에서 하는 말씀인데 슝슝이와 숭식이 중에서는 뭐가 더 귀엽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 둘 셋! 숭시기가 살짝 늦으셨는데 하나 둘 셋! 숭시기가 더 그럼 저도 기자님께 여쭤봐도 되나요? 슝슝이와 숭시기 중 뭐가 더 귀엽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한테 역질문을 하시는 건가요 지금? 숭식이가 귀엽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럼 학교 대표 마스코트이자 숭실대학교 학우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슝슝이는 없어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숭시기를 좀 더 사랑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는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제 플러시에서 자체 제작한 숭식이가 그래도 좀 더 이쁘고 내 새끼 같아 보인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둘 다 귀엽죠. 네. 정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부총학생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희 임기가 이제 4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있을 행사들이나 대동제 총학생회 행보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저희 더 열심히 해서 1학기보다 더 나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학생회장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학기 때부터 저희도 정말 쉼없이 달려왔는데 많은 학우분들 저희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시는 학우분들의 그런 응원의 보탬이 되기 위해서 저희도 2학기 때도 계속 열심히 노력을 하도록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